자,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자, 오늘도 일단은 뭐 좀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죠. 자, 넥스트에서 시작된 고가 매도세가 계속 지금 정규시장 개장된 이후로 들어서 1차적으로 지금 커버해야 될 위치 한 칸 더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2단 하락까지 지금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 이재명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짧아지고 있죠. 호흡 자체가. 근데 이 개별 종목들이 호흡이 짧아지는 것과 바이오 종목의 호흡이 짧아지는 건 정확하게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계룡건설 같은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적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기업이죠.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초기 이 상승 국면에서 거의 다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가면 테마들은 원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약발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군다나 이재명 테마주가 지금 여기 세종시 이전 테마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로 가면 단기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들이 단기화되는 쪽에 흐름을 좀 업고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죠. 누가? 메이저들이. 그렇죠? 메이저들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 조성자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HLB, 네이처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시장 조성자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 물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올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피를 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예외적인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로 지금 포지션 잡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쇼커버 좀 들어왔다가 주가 급등하자 다시 눌러버리는 형태로 그렇죠. 왜 아직까지 매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붙들어 놔야 돼요. 이게 좀 붙들어 놔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빠를 테고요. 그다음에 이 HK 이노에는 저 앞에서부터 저희가 우리 천재투자TV에서도 지금 분석을 여러 번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돈 버는 제약바이오사의 대표. 그래서 숙친 견디셔 그리고 바로 이번에 이슈가 터졌던 K캡 역류성 식도염 그렇죠? 요거 치료제 요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지금 핵심이 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펴서 보시죠. 자,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국내에서만 9,127억이에요. 9,127억. 그 아래쪽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의 규모가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지금 벌써 21조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그리고 P캡 이렇게 나와 있고 K캡. 요거는 K캡은 바로 이 회사의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 P캡 제제하고 PPI 제하고 P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장 규모가 우선 이미 지나간 기준으로 2021년에 이미 전 세계 시장이 21조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1조 육박하고 있고 21조고 그러죠. 미국, 중국 시장만 6조가 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나간 규모로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화제되는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이제 화제가 되는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HLB의 가남 시장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규모 얼마입니까? 2023년에 가서 73억 달러, 그럼 뭐 그래서 2030년에 한 100억 달러 된다고 치죠. 100억 달러 못 미칩니다. 100억 달러가 되면은 14조예요. 14조. 2030년 가야 14조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책은 2023년 기준으로 3조 5천억짜리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HLB가 계속 두들겨 맞는 데는 그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가남이 그렇고요. 최고 수자부가 24명이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 리딩하는 것이 오르고 무료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넘어 들어가면 폐암입니다. 유한양의 렉나자. 그렇죠. 폐암 2028년에는 69조 규모로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크기 자체가 간암과 폐암에. 자, 그러면 위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암 치료제 시장이에요. 자, 위암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그 AI에서 지금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왔던 거 보면 글로벌 위암 치료제 시장 21조라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의 종목들 그 전에도 있었고요. 알츠하이머 세계죠.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있죠. 인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7조 정도 됐었다 이겁니다. 이 기사가 이제 2024년이니까 7조예요. 7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규모로 친다라고 하면 폐암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위암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암은 거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것들 다 합쳐봐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 크기에 못 간다 이겁니다. 얘는 미국, 중국만 벌써 7조가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1조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3개 국가만 합쳐도 8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엄청난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양쪽 다 되는 건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PPI 저 화면에 나와 있는 PPI 요거하고 P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P캡은 지금 이 HK 이노엔에서 그리고 대웅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에서 나오고 있는 신약입니다. 신약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게 바로 저 화면에 나와 있는 PPI예요. 저 PPI가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PPI 제제 약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일찌감치 이걸로 1,000억 넘게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HK 이노엔도 P캡에서 1,000억 매출이 나와요. 일찌감치 시작된 거니까요. PPI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현재 1조 규모다라고 한다 그러면 PPI 약품 만드는 회사가 제약사 숫자도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고요. P캡은 지금 딱 세 개 회사니까요. 나머지는 다 PPI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PPI가 80% 약 8천억 시장 가까이 이제 그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7천억 정도는 PPI가 가져가고 나머지 3천억을 P캡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위장약인데 PPI 위장약은 먹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왜냐면 위장약이 역류하는 거 막아야 되니까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키는 이 종류가 아니라 먹기 전에 먼저 해가지고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전에 먹어야 돼요. 그러나 P캡의 경우는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됩니다. 밥을 먹고 나서건 밥 먹기 전이건 밥 먹고 산 사이에 공복 구간이건 중간이건 뭐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다시 뉴스 들어가서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PPI 재료와 여기 나오죠. 오랫동안 위산 분비 억제제로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면 싸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예전에 뭐 한미약품은 이미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1,000억 넘어간 지가.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세 사람 중에서 천재 명인님만 위가 조금 좋고 그리고 저하고 천재 리드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장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시로 약 먹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도지면은 여기서 이제 위경련으로 넘어 들어가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막 헤매고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위산 분비 효과 약효 자체도 우수하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이건 뭐 계속해서 그래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저런 메이저들이
이제 메이저들이 이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한 번에 뭉개지는 못하고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파들어가는 거죠. 야금야금. 얘는 쟤들은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야금야금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잡아 들어가는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HK 이노엔의 K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웅제약들 같은 경우에서 뭐 앞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웅제약에는 2027년까지 인도 시장 뭐 이런 데서 세계 100개국에 수출해 가지고 팩스클루만으로 1조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자체가 얘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온코닉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종목이 아니다. 이런 취급을 받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의 치료제 규모 자체가요. 저 폐암, 간암, 위암을 다 합쳐도 이 역류성 10대용 하나에도 못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보다는 당연히 염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위암이 많습니까? 위염이 많습니까? 간암이 많습니까? 간염이 많습니까? 폐암이 많습니까? 폐렴이 많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위 쪽에 있는 병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팩스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연매출 1,500억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이거에. 그래서 2027년에 가가지고는 팩스쿨 하나만 가지고 1조 4천억을 내겠다. 1조 원대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팩스쿨 하나만 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얘기고요. 세계 4위 앞에 얘는 포함 안 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만 가지고도 8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인도가 또 1조가 또 붙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규모 자체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유한양행의 랭라잖아. 저기 HLB, 리보세라닙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과 비교를 해서 홀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죠. 내로남불, 내 새끼 아니야. 내 종목 아니야. 예? 우리 기관주 특기 내 종목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들이 사들어올 때는 그냥 저 대웅작에 그러는 것처럼요. 지들이 밀어붙이고 있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K캡 난리가 납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보면 대웅작의 경우는 저 팩스쿨론 뉴스 한번 뒤져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나. 얼마나 많이 나오나. 자, K캡 볼까요? 제2의 K캡을 찾아라. 올 봄에도 나오죠. K캡이 실적 견인, 실적 굉장히 좋다. 앞에 얘기 나온 것처럼요. 이게 이제 이 P캡 제재들이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P캡의 비중이 0.3에서 이제 22%,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80%는 PPI가 차지하는 거고, 요 숫자를 이제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편의성 자체에서 우선 약효는 물론이야. 똑같은 약효에 똑같은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약 그거 먹지 않겠습니까? 약효가 좋다 그러면 위장병에 시달려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 약은 10,000원이고요. 요 약은 20,000원이라 그러면 20,000원짜리 먹어요. 그거 20,000원짜리 먹으면 빨리 낫습니다.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래요. 그 위장병 걸려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거 낫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는 10,000원인데 저 약은 100,000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잠깐 고민을 해보겠지만 얘는 10,000원이고 얘는 20,000원인데요. 20,000원짜리가 이건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요. 약효도 끝내주고요. 그럼 다 20,000원짜리 먹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제약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거 끝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PPI 시장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31년까지입니다. 요 특허 끝나는 때까지. 그래서 이 특허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량 신약으로 만들어가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내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주더라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2031년까지 절반 비중 정도까지만 유지를 시켜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들이 계량 신약 내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치기해서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이런 기존의 PPI 회사들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잠식을 하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잠식을 하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야금야금 계속해서 잠식을 시간 들어간다면 계속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 야금야금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그 사이 구간에 이제 약은 좋으니까요. 전 세계 5개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가지고 해외 쪽에 공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코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실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뒤 후발주자인 온코닉이 가장 많이 파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절대 규모로는 온코닉이 K캡을 이길 수가 없죠. K캡은 2018년에 나온 건데. 2018년에 나온 건데 2018년에 나와가지고 4년 전에 이미 1000억을 넘어갔습니다. 3년 전에 이미 넘어 들어갔던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요? 이거 계속해서 밑에 들어오면 잡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런 거? 밑에 들어오면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까지 들어갔거든요. 이제 저 앞쪽에는 2상이었고요. 1상, 2상이었고요. 이제 여기 뒤에 연결되는 게 원래 이제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어제 뉴스에도 나왔을 텐데요. 요게 3분기에 나옵니다. 3분기. 이제 3분기의 실적 결과 발표가 돼요. 근데 이런 약들 같은 경우 예전에 유한양의 렉나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이미 국내에서 과정 다 거친 거거든요. 네이처셀도 그래가지고 퉁 하고 튀어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딱히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게 지금 우리 신약 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지가 이게 6년이 된 건데 그래가지고 6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만 통과를 못했지 다른 나라들 다 팔리고 있죠. 다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서 다 팔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 국가에서 거기서 무슨 부작용이 있다든가 그러고 나온 거 없기 때문에 이건 시간만 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3상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반기, 3반기 나오는 요거까지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떴다가 눌려 들어온 거 안에서 내려올 때마다 야금. 자,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웅제약은 엄풀이 굉장히 심한 회사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회사들을 시각처에서 판금 때린다 그런 몰라도 아니죠. 못 때리죠. 국산신약 허가까지 해주고 판금을 때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대웅제약에서 팩스쿨로 대웅제약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팩스쿨로 검색하면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나부터 검색해 보십시오.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되는 것처럼 모멘텀이 좀 약해요. 모멘텀이. 그래서 현재 위암 같은 분야로는 아주 대단히 눈에 띄고 있는 회사가 없죠. 그래서 때문에 이 자큐보와 네스팔이 위암 치료제 혁신적인 위암 치료제에서 이 양쪽으로 무장되어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노엔 같은 회사들 이런 거 계속해서 노려야 돼요. 이제 온코닉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아래로 구간 들어오면 또 노리는 구간이 되는 거죠. 중간에 공백을 조금 놔뒀었는데요. 야금 계속 받으시면 돼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야금 저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서 빨간 화살표 2개 만들어놨죠. 자, 이런 회사들에서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을 노려야 될 이유 뭐 예전에 이노엔 저쪽에 봄에 이 흐름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거 이제 그 사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최근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HK 이노엔 온코닉 이거 계속 노려야 할 만 이유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안겨줄 게 확실한 걸로 확실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그날 제일 강한 종목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 저가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종목들 다 설명드리고 있죠. 다 추천드리고 있고 한 발 빠르게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가고 있나. 와. 하나솔루션 완전 미치지 않습니까? 최근 저희가 밑에서부터 지금 빠져나오기 전날부터 제가 계속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조선주 저 기관 증권사들이 피커 노래 부르고 있는 동안에 지금 계속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종목은 큰 종목대로 작은 종목은 작은 종목대로 테마는 테마대로 24명이나 되니까요. 이 중에서 코인 2분이 있습니다. 코인 2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주식만 22분이 그래서 단타, 중기, 장기 대형 우량주, 급등주, 세력주, 대마주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건 모두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내 최대 주식 채팅 앱 오르고,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간만에 찾아온 대세장세에 돈 좀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